이번 시간에는 인문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국토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는 77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자연 환경을 배웠었고요. 인문 환경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복습의 차원에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환경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사람이 만들지 않은 것, 자연 그대로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인문 환경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시설, 교통, 문화, 산업 등 사람이 자연을 토대로 만든 환경들을 인문 환경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도시, 산업, 교통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발전했는지 이번 시간에 주요 공업지역 분포도, 교통도, 인구 분포도를 중첩 비교해 봄으로써 국토의 변화 모습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과서 77쪽 지도를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요. 인구가 많은 지역에 주요 도시가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 왼쪽 위에 보면 점 한 개가 1000명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서울,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광역시 같은 대도시는 아예 노란색이 안 보이고 붉은색으로만 보이죠. 이 지역에는 인구가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77쪽 지도에 활동자료 5번 우리나라의 주요 공업지역 분포도입니다. 이것을 겹쳐보세요.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영상을 멈추고 해보기 바랍니다. (2015년) 우리나라 인구 분포도와 우리나라 주요 공업지역 분포도를 겹쳐보겠습니다. 겹쳐졌습니다. 여러분도 지도 두 개를 겹쳐보았지요? 수도권 공업지역, 남동 임해 공업지역, 태백산 공업지역 등 주요 공업지역과 인구가 많은 곳이 겹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분포도와 주요 공업지역 분포도를 겹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요 공업지역에 인구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주요 공업지역에는 도시가 많다는 뜻이겠지요. 이번에도 77쪽에 있는 2015년 우리나라 인구 분포도와 활동자료 6번 우리나라 교통도를 겹쳐보겠습니다. 두 지도가 겹쳤을 때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영상을 잠시 멈추세요. (2015년) 우리나라 인구 분포도와 우리나라 교통도를 겹쳐보겠습니다. 잘 겹쳐졌죠? 여러분들도 해보았을 겁니다. 서울과 인천 등의 수도권, 부산, 대전 등 교통이 발달한 곳과 인구가 많은 곳이 겹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분포도와 교통도를 겹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통이 발달한 곳에 인구가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교통이 발달한 곳에 도시가 많다. 이번에는 활동자료 5번과 활동자료 6번을 서로 겹쳐보겠습니다. 두 지도를 겹쳤을 때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영상을 잠깐 멈추세요. 네, 교통도와 공업지역 분포도를 겹쳐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겹쳐보았을 겁니다.
화면에서처럼 수도권 공업지역, 남동 임해 공업지역, 영남 내륙 공업지역 등 주요 공업지역과 교통이 발달한 곳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공업지역 분포도와 교통도를 겹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공업지역은 교통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구, 도시, 산업, 교통은 서로 어떤 관련을 맺고 있을까요? 자, 그림에서 인구, 도시, 교통, 산업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구와 도시의 관련성입니다. 도시는 인구가 많은 곳이죠. 즉, 인구가 증가하면 도시도 함께 커집니다. 성장을 한다는 것이죠. 다음은 도시와 교통과의 관련입니다. 네, 도시의 성장과 교통 발달로 인구가 서로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도를 겹쳐보아서 알 수 있었던 사실 중에 도시와 교통이 발달한 곳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다음은 산업과 교통과의 관계입니다. 주요 공업지역과 교통이 발달한 지역이 서로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산업이 발달할수록 교통의 수요가 많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와 집을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또 재료와 제품을 운송할 교통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교통은 원활한 원료 공급 역할을 하고 그에 따라 산업은 발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인구와 산업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산업이 발전하면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이동해 오게 되지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면 회사에서는 일할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즉, 인구의 증가는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과 도시의 관련성입니다. 산업이 발전하면 도시의 일자리가 집중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게 되고 사람들이 많아지니 도시는 더욱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즉, 산업의 발전은 도시를 성장시키는 원인이며 도시가 성장하면 산업에서는 필요한 노동력의 확보가 쉬워집니다. 교통이 발달하여 지역 간 인구 이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교통수단 발전 및 교통시설의 증가로 인해 지역 간의 이동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지역을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인구, 도시, 산업, 교통이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이 발달했습니다. 교통의 발달로 신속한 물자 이동이 가능해져 다양한 산업이 성장하면서 도시가 생겼습니다. 도시의 성장으로 더 많은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면서 도시의 교통과 산업은 더욱 발달을 했습니다. 인구, 도시, 교통, 산업은 서로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 도시, 산업, 교통의 변화는 국토의 모습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네, 인구가 증가하고 더 많은 도시가 생겨났으며 산업과 교통이 발달하였습니다. 자, 그럼 79쪽의 주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5개의 주제어가 있고요. 자, 사다리 타기죠. 그럼 우리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책에 나와 있죠.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수를 인구라고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인구가 많이 모여 있고 정치, 경제, 사회 활동의 중심이 되는 장소가
가보겠습니다. 네, 도시입니다. 여기 세 번째 칸에 도시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도로, 철도, 항구, 공항 등을 나타낸 지도.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교통시설이라고 하지요. 자, 그런 것들을 나타낸 지도를 어디다 쓰면 될까요? 네, 왼쪽에서 두 번째 칸에 교통도라고 쓰면 됩니다. 네 번째, 사람들이 어디에 얼마나 모여 살고 있는가를 나타낸 것. 네, 이것은 여러분들 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인구 분포입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 칸에 쓰면 됩니다. 자, 마지막 통학, 통근 등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활동하는 범위를 세 글자로 생활권이라고 하죠. 자, 그럼 생활권은 마지막 한 칸, 네, 왼쪽에 첫 번째 칸에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제 마무리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1단원이 벌써 끝났네요. 1단원 국토와 우리 생활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았습니다.